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헬타시스입니다. 현대는 수많은 물리치료 또는 재활 관련 전문가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운동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정작 어떤 운동을 따라해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지는 신기한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과학적인 운동법은 결국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는 통계기법을 적용한 과학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유의한 차이가 0.05 미만인 지식만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유의 수준을 0.05 미만으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100명을 집단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95명을 초과하여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거를 확인하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수로 SNS 활동을 하며 항상 근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여 매우 쉽게 근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릎 뒤쪽 혹은 오금 부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을 이 글에서 예로 들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영역별 통증의 원인을 알고 싶을 때 펀메드 또는 구글 학술 검색으로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챗GPT에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내용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검색 엔진인 구글 스칼라에서 무릎 뒤쪽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어는 What causes pain in the posterior area of the knee? 즉 무릎 뒤 통증의 원인으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료는 학술 논문으로 높은 수준의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려 13만 7천 개의 논문에서 내가 직접 다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 영역의 원인을 물어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릎 통증 중에서 앞쪽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고 결과를 클릭하는 경우 선택의 빈도가 높은 논문을 먼저 추천하게 됩니다. 저의 검색어의 첫 번째 논문으로 나오는 제목이 Anterior Knee Pain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읽지 않아도 무릎 앞쪽 부분의 통증에 대한 연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검색어 뒤에 고찰인 리뷰 또는 메타 분석인 메타 아날리시스를 넣게 되면 논문의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챗GPT에게 동일한 키워드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가 알고 싶었던 지식인 무릎 뒤쪽 통증의 원인을 8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인공지능을 그 지식이 절대 지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챗GPT도 버전이 존재합니다. 저는 원래 검색 프로그램을 크롬을 사용했었지만 챗GPT를 사용할 때는 엣지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엣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4.0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4.0 버전은 참고 문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글로 질문을 바꿔보았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을 알려줘 라고 검색을 했더니 8개의 답변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과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영어로 물어보면 참고 문헌을 영어로 작성된 내용들 중에서 답변을 만들어주고 한글로 물어보면 한글로 작성된 내용들을 활용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았는데 비과학적인 사실이 적힌 소설을 참고해버린다면 정말 이상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인 논문에서 해당 지식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좀 길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What causes pain in the posterior area of the knee? 똑같습니다. 하지만 뒤에다가 참고 문헌은 구글 스칼라를 활용해서 제공해 달라. 그리고 그 참고 문헌을 나에게 직접 보여달라 라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유사하지만 자세한 정보의 참고 문헌을 열어보면 논문을 이용하여 답변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원인들 중에서 발병률이 높은 순서로 정리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나왔던 결과들에 추가적으로 순서를 붙여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베이컨 낭종과 인대 손상이
가장 발생률이 높은 원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책과 논문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됐었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 물어보게 된다면 근거를 굉장히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재밌는 부분이 인공지능의 답변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릎 뒤쪽의 통증 원인으로 팜리티알이라고 하는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는 답변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팜리티알 머슬 스트레인이 8개의 원인들 중에 무려 5등으로 올라와서 답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지식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문헌을 클릭해보고 그 수준이 과학적으로 합당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꼭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용한 기술이 개발된 세상에서 시간을 절약하며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는 현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